안녕하세요.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해결책을 찾아가는 방향으로서 분쟁 해결점은 어디서 찾아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숙고해보는 기간들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 중에 그런 설명을 앞서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해결 방식으로 가맹본사나 가맹점 사업자가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분쟁에 대해서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분쟁을 되게 되면 내용 증명도 보낸다든지 하는 사소한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 나면 강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갑을 가맹본사라고 쓰고 을을 가맹점 사업자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갑의 입장은 우월적 지위라는 그게 숨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가맹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가맹본사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실무상 아니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갑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가맹본사를 을, 병, 갑 이하, 갑 미만으로 표시하는 것은 가맹점 사업자 이하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혹시 갑이라고만 표현한다 하더라도 가맹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흑판에다가 제가 미리 글을 써뒀습니다. 자, 보시면 갑과 을이 어떤 계약 관계가 유지되다가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분쟁의 해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분쟁, 즉 가맹사업을 영위하다가 분쟁이 생기게 되면 조정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가맹사업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절차를 밟으셔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그 관계를 주로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재라든지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조정을 통해서 분쟁 해결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도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정은 그만두게 된다. 그죠? 따라서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맹점 사업자의 경우에는 조정을 통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늦지 않을 거고, 또 사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가맹본사일 경우에는 조정을 통한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맹본사와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이 분쟁을 해결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을의 경우에서는 조정을 통해서 진행하시다가 조정이 끝나서 조정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소송으로 가시든지 하는 조정이라는 단계를 한 단계 더 거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그 이유가 가맹사업법이 왜 탄생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의 그 권익을 줄이면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늘려주는 그 과정에 있는 게 가맹사업법입니다. 그 가맹사업법에서 분쟁의 해결 방식으로 조정이라는 제도를 넣어가지고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좀 확대해주려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을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입장에서 설명이 해야 실익이 많으니까요. 자, 그러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분쟁이 어떠한 내용으로 발생했고 내가 무엇을 주장할 건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거를 미리 생각했다고 치고 들어가면 분쟁이 발생했고 내 권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분쟁조정협의회 등에 분쟁을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분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분쟁조정 신청서 등을 작성해서 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쟁조정 신청서라고 종이 조각에 한 장 있는 것이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서가 있고 그 이면에는 신청 취지란도 있고 신청 이유란에 기재를 하셔야 되고,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내용으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증빙서류가 있다고 해서 첨부사항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맹점 사업자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신청 취지라는 뭔지 신청 이유라는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 사업자의 어떠한 내용으로 본사에 손해를 봤다. 따라서 신청 취지란에는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될 것이냐 하면 내가 어떠한 내용으로 피해를 입었으므로 가맹금을 반환하라 하는 내가 주장할 요지를 신청 취지란에 한 두 줄 간격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신청 이유란은 뭐냐 하면 그렇게 신청 취지란에 기재한 내용을 요구하는 그 이유는 어떠한 내용이다라고 해서 좀 상세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청 이유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신청 이유란을 작성하시고 나면 그러한 내용이 일반적인 주장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즉 법적인 쟁점이 되는 사안이나 입증 자료 등을 취합해서 첨부해서 분쟁조정 신청서에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각 세부를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분은 협의에 한 분은 을에게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세부를 작성을 해서 첨부를 해서 분쟁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사안은 가맹점 사업자가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사실 실무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내용을 신청 이유란에 깨알같이 기재를 하시게 되면 뒤집어 생각하면 이러한 내용을 적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한부가 갑에게 통지가 됩니다. 그죠? 내가 뭘 주장했는가를 다 보여주게 되면 갑의 입장에서는 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땡기고 밀고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내용, 내가 조정을 통해서라도 일단 싸움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장할 바의 범위를 조정해서 일괄 내셔야 됩니다. 그 적정한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분기점은 잘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분쟁을 신청하실 때 어느 정도의 양인지를 잘 고려를 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약간 어려우시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 약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러한 분쟁을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좀 조정의 약한 점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조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조정이 반드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로부터 내놓으라고 노소하고 그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버려서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송과는 달리 그 기간과 비용은 들지 않고 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진행할 때는 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가맹점 사업자인 을의 입장에서는 한 번쯤 거쳐갈 수 있는 좋은 가맹사업법이 만들어 놓은 좋은 제도다. 따라서 그걸 잘 이용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분쟁의 신청에 대해서 한번 개괄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떠한 분쟁의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